자, 1제입니다. 자, 1번 18년도 경찰 문제인데요.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습니다. 자, 기억번 피고인이 강취한 현금 카드를 사용해서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했다. 강취했으니까 일단 강조죄 될 것이고 현금을 인출한 것은 별도로 절도죄가 돼버리죠. 그렇죠? 경합범이 돼버립니다. 동그라미. 피해자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 니은번 가보시게 되면 자, 열차 승차권을 절취를 한 자가 절취했으니까 절도죄가 돼버리죠. 역직원에게 마치 자기 것인 양 속여서 현금과 교환했다고 했을 때 역직원이 피해보는 것이 있나요? 이것이 가짜도 아니고 진짜인데 그쵸? 그래서 환불받는 것은 사기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불가벌적 사후해가 돼버리죠. 자, 디귿번 가보십니다. 자, 사기 이용 계좌로 송금 이체하였다. 자, 그리고 나서 현금을 인출했다고 했을 때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 별도로 횡령죄가 된다. 이 현금을 인출한 부분이 이 부분이 별도로 횡령죄가 됩니까? 안 되죠. 그쵸? 왜요? 위탁관계가 없잖아요. 위탁관계도 없을 뿐더러 현금을 인출한 것은 새로운 피해법익이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피해자를 기망해서 송금 이체받는 것은 사기죄뿐만 되고 별도로 횡령죄는 되지 않습니다. 자, 리을번 유명한 판례죠.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토지를 근저당을 설정해버리면 여기서 횡령죄가 돼버리죠. 일단 끊고 그 토지를 다시 매각해버리면 이것은 새로운 법익 침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횡령죄가 돼버립니다. 경합범이 돼버리죠. 그래서 횡령죄 2개가 됩니다. 동그라미 쳐보시면 정답은 3번 되겠네요. 자,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저작권자가 같다 하더라도 각각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각각의 죄가 된다. 그쵸? 여기까지 맞죠? 그 다음에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위, 동일한 저작물,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였다고 했을 때 포괄일죄가 돼버리죠. 맞고, 자, 음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어떤 죄가 되겠습니까? 특가법 위반죄,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되는 것인데 이 두 가지 보호 영역도 다르고 입법 취지도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죄가 모두 다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해가 한 개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죄가 모두 성립을 하게 되고 양자는 상장적 경합이다. 맞습니다. 자, 무면허 운전죄 나와있죠? 무면허 운전죄는 운전한 날마다 하나씩 죄가 됩니다. 그쵸? 어디 나와있어요? 여기 나와있네. 운전한 날마다 한 개씩 죄가 된다. 행위표준설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포괄일죄가 안됩니다. 자, 4번 보시게 되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서도 오히려 범인을 도피케 하였다라고 했을 때 자기범에 해당하는 도피죄만 되죠. 부자기범인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4번이 틀렸네요. 자, 문제 3번입니다. 적절한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자, 기획번 가보시면 하나의 선거비용 청구권이라 그랬어요. 하나라 그랬죠. 그러면 일제가 됩니다. 일제. 항목에 따라서 별개 사기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의 청구서에다가 수개의 항목을 기재한 것이다 보니까 청구서가 한 개다 보니까 일제로 보는 거예요. 성항목이 10개라면 10개의 사기죄가 됩니까? 그건 아니죠. 청구서가 한 개이기 때문에 일제다는 것이죠. 기억번 동그라미네요. 자, 니은번 가보시면 세 번째 배임죄가 성립을 한 다음에 일단 끊고 그다음 그 돈을 임의로 송금하였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거죠. 그렇죠? 경합범이 돼버립니다. 별도로 횡령죄가 돼버립니다. 안된다 틀렸고. 자, 디귿번 유명한 판례입니다. 폭행이 업무방해죄 수단이 되었다고 해서 흡수관계입니까? 흡수관계 아니죠. 업무방해죄를 할 때 폭행이 늘 항상 언제나 수반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흡수관계에 된다고 볼 수가 없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자,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게 되면 간첩죄가 돼버리죠. 적국에 누설했다고 해서 별도로 군사상 기밀 누설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냥 포괄일죄로 봐요. 판례는요. 틀렸네요. 끝에가. 정답은 3번. 자, 문제 4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이것은 어디서 배웠어요? 여기까지 어디서 배웠어요? 결과적 가중법 할 때 배웠잖아. 그쵸? 설명 거기서 다 했습니다. 그때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만 된다. 그쵸? 국적법 안 되고 상경 안 되고요.
자, 그 다음 무민의 운전죄가 되죠. 포괄죄가 아니라 행위표준설이라니까요. 절취했으면 절도죄 하나, 영업비밀 부정사용했으면 사회적 법익이죠. 영업비밀 부정사용죄가 되고 경합범이 돼버립니다. 불사 안된다. 틀렸고. 자, 저정권법은 상습범 처벌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렇죠? 수회에 걸쳐서 저작권법상의 위반 행위를 했다. 상습성의 발현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경합범입니다. 경합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상습살인죄가 없다니까. 상습살인죄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요. 왜요? 법조문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연쇄살인범은 뭐다? 살인죄가 수개다. 수개. 이것도 마찬가지죠. 저작권법상에는 상습범 처벌이 없으니까 아무리 많이 했다 할지라도 상습적으로 해서 포괄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합범이 되는 거예요. 4번이 틀렸죠? 자, 문제 5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것을 골라라. 불가불적 수반행위라고 하는 것은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이다. 맞죠? 밑에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 전형적으로 다른 요건을 충족하게 되고 그 불법과 책임이 주된 범죄에 비해서 경미하기 때문에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맞죠? 어떤 예가 있었어요? 살인에 수반된 의복 손괴행위. 이렇게 기본서에 나와 있죠? 이때 살인죄만 될 뿐이지 별도로 손괴죄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나왔네요. 폭행이 업무방해 수단이 되었다고 했을 때 흡수관계 안 된다니까요. 정답 2번. 자, 수수했으면 수수죄가 될 것이죠. 그쵸? 잔량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지했다라고 했을 때 별도로 소지죄를 처벌합니다. 그쵸? 별개의 죄가 되죠. 그 다음, 자,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받게 해줄 의사와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줄 것처럼 해서 돈을 받게 되면 뭐가 됩니까? 상상적 경합이 돼버리죠. 그쵸? 죄는요, 공선법상 위반죄 하나, 그 다음에 사기죄 하나, 행위가 한 개죠? 지금 사기쳐서 한 번 돈 받아내는 거잖아요. 상상적 경합이 된다. 자, 문제 6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특별관계에 있어서 일반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 같은데? 특별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앞뒤가 바뀌었어요. 다음, 이제 형법상의 죄와 공선법상의 죄가 있죠. 행정법규라 했죠. 행정법규. 형법과 행정법규는 법조경합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후보자 비방죄만 되는 것이 아니다. 두 개의 죄가 다 되죠. 작물죄는 타인이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의 처분에 관여하는 범죄이므로 자기 범죄에 대해서 영득한 물건에 대해서는 불가불적 사후행위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3번이 답이네요. 순찰을 폭행했다고 했을 때 포괄해서 하나의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수죠. 그래서 공무원 수 2명이니까 2개의 공직방이 됩니다. 2개의 공직방. 그렇죠? 근데 행위가 한 개라서 상상적 경합이다는 것이 판례가 돼요. 이건 강릉 가면 다 배웁니다. 그렇죠? 2명의 경찰관이다 보니까 공모집행 방해죄는 2개라고요. 2개. 2개인데 행위가 한 개라고요. 사회 관념상 행위가 한 개로 봐요. 자, 7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적절한 것을 골라라. 대마를 매입했으니까 매매죄 하나 될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틀 이상 넣고 다녔다고 하는 것이 소지를 행위를 했다는 거죠. 소지. 장기간의 소지다 보니까 경합범이 돼버립니다. 매매죄 플러스 소지죄. 그러니까 불사가 안 돼요. 절취했으면 절도죄 하나, 부정사용죄 하나, 경합범. 자, 작물 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보관죄가 돼버리죠. 그쵸? 요때 이미 처분이 바로 뭐가 돼요? 이것이 불사가 돼요. 불사가. 새로운 피해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불사라고요. 답이 3번이 됩니다. 자동차를 절취했으니까 절도죄 하나, 그 다음에 번호판을 떼우는 것이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하나, 경합범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1번, 2번, 4번은 다 뭐예요? 경합범. 8번입니다. 불사가 되는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자, 갑 앞으로 근위당권 설정 등기를 경용했다.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용했다. 라고 했을 때 뭐가 됩니까? 경합범. 그쵸? 여기까지가 일단은 횡령죄가 되죠. 횡령죄. 여기 횡령죄. 그 밑에 것도 횡령죄. 경합범이 돼버려요.
자, 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처분했다. 말씀드렸죠? 임의처분이 바로 뭐가 된다? 불사가 된다. 앞에 문제에서 설명드렸잖아요. 이는 동그라미네. 디귿번호 교사했으면 교사죄 플러스 취득했으면 취득죄 플러스 경합범위 돼버리죠. 자, 약소금을 할인해 줄 의사가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기망을 해서 이를 받아내게 되면 뭐가 됩니까? 사기죄가 돼버리죠. 사기죄. 여기까지가 받은 후까지가 뭐가 돼? 사기죄가 돼요. 사기죄. 사기쳐서 엄을 받아내면 취득했으니까 이걸 취득했죠? 사기죄 기수가 돼버리고 이를 피해자에 대한 채권 변제 충당했다고 했을 때 사기친 돈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에게 새로운 법익 침해가 있어요? 이분은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잖아요. 법익 침해가 없기 때문에 이건 뭐가 됩니까?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됩니다. 동그라미가 돼요. 자, 질권 설정해 주었다라고 했을 때 배임죄 기수가 되죠. 배임죄가 되는데 그때 동의해 줬다고 했을 때 그것이 새로운 법익 침해가 있어요?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동그라미네요. 정답은 3번. 자, 문제 9번입니다.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절취했습니까? 절도지 않아. 환불받으면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죠? 이 수표가 진짜 수표지 가짜 수표가 아니잖아요. 동그라미. 살해했으면 살인죄 하나, 옮겨주기 하면 사체유기죄 플러스 경합범위 돼버리고 절취했으니까 절도죄 하나, 제3자에게 사기쳤기 때문에 사기죄 하나, 경합범위 돼버리죠. 밑에 사기죄 피해자가 누구예요? 제3자잖아요. 절도 플러스 영업비밀 부정사용죄 자꾸 나오네요. 경합범. 10번입니다. 불사가 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네요. 자, 수분양자들 기망해서 분양대금을 편취했다. 이것이 사기죄가 되죠? 사기죄가 됩니다. 일단 끊고. 자, 그 분양대금으로 임으로 지출했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 돈은 누구가 되는 거죠? 이 분양대금은 회사 거예요. 회사 거. 회사 소유. 횡령했으니까 횡령죄가 돼버리죠? 사기죄 피해자 다르고 횡령죄 피해자가 다르죠? 경합범입니다. 이거 불사 안 돼요. 매입했으니까 매매죄 하나 될 것이고 소지했으니까 소지죄 될 것이죠. 이틀 이상 갖고 다녔으니까 경합범이 되죠. 이것도 안 되고요. 자, 요 디귿번 잘 받으셔야 돼요. 수탁자가 신탁받은 토지 일부를 토지 보상금 중 일부를 소비했다라고 했을 때 횡령이 된다. 그리고 나머지 수용되지 아니한 나머지 땅에 대해서 반환 거부했을 때 횡령이 된다. 그래서 경합범이 된다는 것이 옛날 판례입니다. 옛날 판례. 수용되지 아니한 땅, 즉 수용된 땅, 이 수용된 땅에 대해서 횡령죄, 수용되지 아니한 땅은 새로운 법익 침해가 있어서 횡령죄, 경합범이 된다는 것이 아주 옛날 판례였어요. 옛날 판례였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수탁자가 이때 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의 토지 일부를 횡령하는 것은 횡령죄가 안 된다라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판례도 변경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옛날 판례죠. 옛날 판례예요. 그런데 이 판례는 중간생략 등기형 명의신탁이기 때문에 중간생략 등기형 명의신탁에서 판례가 전원합의자 판례가 횡령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지문에서 횡령이 된다 그랬잖아요. 횡령이 안 된다고요. 밑에 것도 횡령이 안 된다고요. 결국 횡령죄가 안 되는 거예요. 횡령죄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불 사회가 되지 않죠. 죄가 성립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도 죄가 안 되고 이것도 죄가 안 되는데 조심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판례가 변경되기 전에 이 판례가 무지무지 출제가 잘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 전원합의자 판결이 나오고 나서 아직 이 판례가 출제가 안 되었는데 출제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보관하던 중에 다른 상속인들 매도 후 이전받고서도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것이 이것이 뭐가 됩니까? 여기까지가 횡령죄가 되죠? 횡령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임야에 대해서 다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을 경리해 주었다고 했을 때 이것이 새로운 법익 침해가 있어요? 없죠. 이 다른 형제들에게 또 다른 새로운 법익 침해가 있나요? 없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뭐가 된다?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글씨를 일부러 개판으로 쓰는 거예요. 뭐 다 아시겠죠? 동그라미가 됩니다. 정답은 1번.
자, 11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무슨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이고 대금을 편취하며 여기까지 사기죄가 돼버리죠. 그렇죠? 그 부동산에 대해서 제3자에게 근저당을 설정해 준다라고 했을 때 배임죄가 돼버리죠. 그렇죠? 보세요. 지금 피해자 앞으로 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피해자 앞으로 해주지 않고 제3자 앞으로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를 배신 때리는 거잖아요. 배임죄, 사기죄 플러스 배임죄 경합범이 돼버립니다. 불사가 아니고요. 경합범이라고요. 이번에 절도했으니까 절도죄, 부정사용했으니까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될 것이고 경합범이죠. 불사 안된다. 절도하면 절도죄가 될 것이고요. 예금 인출하면 뭐가 됩니까? 절찬 통장과 인장을 이용해서 예금 인출하게 되었을 때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금 인출. 통장과 인장을 이용해서 예금 인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은행 직원을 기망하는 거야, 그렇죠? 그 말이 숨어있죠? 이 카드 인출이 아니잖아요. 현금 인출기에 가서 카드 인출이 아니잖아요. 카드 인출할 때 무슨 인장 갖고 가요? 통장 갖고 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카드만 있으면 되는 건데. 이것은 통장과 은장을 가져갔다는 것은 은행 직원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사기죄가 됩니다. 경합범이 돼버리죠. 틀렸습니다. 절도하면 절도죄, 상품 이용했으니까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돼버리죠. 경합범이 돼버립니다. 정답은 4번. 12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물품을 매출표에 설명해서 교부함으로써 물품을 구입하였다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하고 사기죄가 되고 별도로 문서죄 등이 됩니까? 안되죠. 흡수관계죠. 흡수관계. 이건 총론이 아니고 강론 시간에 배워요. 강론 시간에 자세하게 배우는데 총론 시간에도 이 판에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갑과 을이 갑이 을과 공동으로 불화받은 부동산을 병에게 자유로 매도하여 을에 대한 배임 행위로 처벌받은 후에 배임죄가 일단 됐죠? 병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를 지닌 채 다시 병에 대한 재매도 행위를 하는 행위는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기 때문에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 이거 기본 강의도 했습니다. 동그라미. 자, 특가법 제5조 4 제1항이네요. 쟤는 어떤 죄인가 하면 상습절도 등의 죄를 범한 범인이 주거침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주거침입 행위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이때 상습절도죄와 주거침입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아닙니다. 흡수관계입니다. 여기 흡수가 돼버려요. 이 조문 자체가 상습절도 등의 죄를 범한 범인이 주거침입했을 때 5조 1항의 죄 1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죄가 두 가지가 되고 상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예로 여러분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가 있잖아요. 야간에 주거에 침입해서 절도하는 것이 죄가 두 개입니까? 한 개입니까? 한 개잖아요.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330조 1항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죄 1죄라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상습절도 등의 죄를 범한 범인이 주거침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 특가법 5조 1항 이 죄를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1죄가 되는 거예요. 상습절도죄 등 1죄. 별도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것은 강론 시간에 배우는데요. 절도범인 갑이 체포를 면탈을 목적으로 A, B, C 등에게 동일한 폭행에 의해서 그중 A에게만 상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괄에서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돼버리죠. 나머지는 여기 흡수가 됩니다. 그쵸? 이것도 강론 시간에 다루는 것이고 동그라미. 답은 3번입니다. 자, 13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자, 편취했으니까 일단 사기죄 하나. 숨기고 할인받았으니까 또다시 뭐예요? 편취한 과거형이잖아요. 과거형. 그래서 또다시 사기죄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사기죄가 됩니다. 경합범이 되죠. 틀렸습니다. 수인 나와 있고 각 나와 있고 각각 나와 있네요. 경합범이죠. 포괄해서 한 개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합범입니다. 자, 3번 판례 유명한 판례가 되죠. 미수에 그쳤는데 그 자리에서 또 강간을 결심하고 또 미수에 그쳤고 또 그 자리에서 상해를 입혔다라고 했을 때 죄가 두 가지가 되고 상경 처리가 된다 그랬죠. 그쵸? 설명 드렸잖아요. 또 안 합니다. 설명. 정답 3번. 혹시 죄수론 강의 들을 때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다시 기본 강의 들으세요. 기본 강의 들으면 다 나와 있어요. 설명 다. 일부러 그것을 제가 길게 한 게 아니에요. 설명을 기본 강의 때 충실하게 했는데 뭐 또 문제집 강의에서 또 길게 해야 돼요? 문제집 그냥 확인해 주는 거지. 기본서에 배운 것을. 혹시라도 제가 날림 강의를 한다 싶으신 분들은
기본 강의를 듣지 않고 들으신 분들 중에 혹시 계시다면 그저 기본 강의 죄수론 파트 다시 한번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4번 보시게 되면 다른 종류 죄죠. 그랬을 때는 두 개 죄로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틀렸죠? 자, 14번. 옳게 설명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네요. 자, 보건복지부 소속 의무서기관으로서 국립병원의 진료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공무원인 의사죠. 이 사람이. 그쵸? 이 사람이 공무원인 의사입니다. 의사. 그랬을 때 허위 공문서 작성자만 될 뿐이죠. 진단서가 안 됩니다. 허위 진단서 작성자는 공무원이 아닌 의사가 주체가 되는 것이고, 공무원인 의사니까 허위 공문서밖에 안 돼요. 사문서 위조와 인장이 주체 성립을 한다. 인장은 문서에 흡수가 되죠. 흡수. 요것만 될 뿐이지 인장은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합범이다. 틀렸습니다. 자, 디귿번. 카드를 절취해서 대금을 쭉 나와 있죠. 카드에 관련된 앞에서 설명드렸죠. 그렇죠? 문서죄나 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흡수관계. 3번 맞고요. 이것도 했죠. 수탁자가 선탁자 승낙 없이 A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횡령죄. 경료하였다가 그렇죠. 여기까지 횡령죄. 자, 그 다음 B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한 다음 마친 경우 B의 매매나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래 매매 앞에는 근저당이고요. 그랬을 때 새로운 법익 침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횡령이 되는 거죠. 경합범이 돼버리죠. 불사가 된다. 틀렸네요. 답은 1번. 자, 15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수명이죠. 수명. 이 피해자에 대해서 각각의 폭행, 각각의 상해를 입혔다라고 했을 때 피해자별로 수개의 강도상해죄가 될 것이고 경합범이다. 맞습니다. 강취한 현금 카드를 이용해서 예금을 인출했다라고 했을 때 경합범이 돼버리죠. 예금 인출인 절도가 되는 것이고. 자, 두 개니까 작품이 두 개라는 거예요. 작품이 두 개라면 저작권별로 작품마다 하나씩 저작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다수 저작자의 다수 저작물에 대해서는 범죄 전체가 하나의 포괄일죄다. 아닙니다. 경합범 관계에 있습니다. 위조통화 행사죄 될 것이고 그것이 위조통화다 보니까 사기죄가 되죠. 경합범이죠. 양죄는 실체적 경합을 말합니다. 16번.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음주운전사가 나와있죠. 포괄일죄죠. 포괄일죄. 계속범입니다. 계속범. 맞습니다. 가로 열고 계속범입니다. 자, 압수가 되었다. 압수가 된 이후로 동종의 범행을 했다 하더라도 이건 범위가 갱신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범의 갱신이 있기 때문에 고의가 또 다른 고의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경합범이 되어버립니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압수 전의 죄, 압수 후의 죄는 완전히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호별 방문죄라고 하는 것은 호별, 가구마다 방문했다는 거죠.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연속성이. 그래서 밑에 어느 정도의 계속성, 시간적 근접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쵸? 이러한 근접성이 없다면 경합범이 되는 거죠. 상습성을 갖춘 자가 여러 죄의 반복해서 저질렀을 때는 그 각각의 죄를 별개로 보아서 경합범을 볼 것이 아니라 포괄해서 하나의 상습범이 된다. 맞죠? 정답은 2번이죠. 17번입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여기까지 맞죠? 여기까지 맞습니다. 특별관계에 관련된 설명 맞죠? 번호판을 부정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자동차관리부 위반죄. 그 다음 밑에 형법 공기호 부정 사용죄는 앞에 건 행정법규, 뒤에 건 형법이죠? 형법과 행정법규는 흡수관계 아니라 그랬어요. 특별관계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죄가 각각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수수죄와 그에 수반되는 소지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수수죄 흡수가 되죠. 흡수가 되어서
별도로 소지죄를 처벌하지 않고 수수죄 일죄가 됩니다. 그에 수반될 때는, 그쵸? 자, 유세품에 대해서 면허 없이 수입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했을 때는 관세 포탈죄만 됩니다. 상습적으로 강도범을 저질렀고, 기수죠, 기수. 강도 예비에 그쳤다. 그럼 예비가 기수에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되어서 강도상해죄 일죄만 돼버리죠. 답은 1번. 자, 18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편취했으니까 여기까지는 사기죄가 될 것이죠. 그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 또다시 숨기고 할인받으면 이 사람에게 또 사기쳤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경합범이 돼버리죠. 그래서 제3자에 대한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을 합니다. 안 된다 틀렸고 답은 1번이네요. 음주운전죄는 계속범이라고 했습니다. 일정에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났다고 했을 때 마지막에 포괄일죄다. 맞고 여러 사람 각각이니까 경합범이죠. 포괄일죄를 볼 수가 없다. 맞습니다. 자, 무면허 운전죄는 행위표준설이라고 그랬죠. 운전하는 날마다 한 개씩 죄가 된다. 맞습니다. 포괄일죄가 안 돼요. 정답은 1번. 18번입니다. 포괄일죄가 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네요. 자, 앞에서 풀었는데 압수를 당했다고 했을 때 압수전과 압수 후는 별개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장비를 갖췄다 그랬잖아요. 고의가 갱신되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경합범이에요. 실체적 경합. 포괄일죄가 안 되죠.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기억에 반하는 헛소리를 해댔을 때 포괄일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한 개의 기망행위에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각각받았다라고 했을 때 한 개의 행위에다 했으니까 상상적 경합이죠. 어쨌든 포괄일죄는 아니에요. 1년 동안에 12번에 걸쳐서 합계 1억 2천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포괄일죄죠. 포괄일죄, 수뢰죄, 연속범, 그렇죠? 동그라미. 정답은 3번. 자, 20번입니다. 자,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것을 골라라. 또 나왔다, 그쵸? 무면허 운전죄, 운전하는 날마다 하나씩 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무면허 운전행위, 포괄일죄가 안 돼요. 그 다음에 A의 명의를 도용하였다. 그리고 작성하였다, 그쵸? 여기까지 도용하였다. 그 다음에 이를 작가 회원들에게 우송하는 비방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보냈다. 앞에 것이 사문서 위조죄, 뒤에 것이 명의훼손죄가 되죠. 사문서 위조가 먼저 있고 명의훼손이 나중에 있죠? 경합범입니다. 3번 1년 동안에 걸쳐서 12번에 걸쳐서 돈을 받았네요. 뇌물죄, 그쵸? 포괄일죄가 됩니다. 3번. 히로뽕을 제조하고 그 다음에 반제품을 땅에 묻어 놓았다가 1년 9개월이 지났답니다. 일단 끊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요구에 따라서 그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제조했다고 했는데 지금 기간이 1년 9개월이 지났잖아요. 그쵸? 지났기 때문에 앞에 행위와 뒤에 행위가 끊어집니다. 그쵸? 경합범이 돼버리죠. 답은 3번. 자, 21번입니다. 포괄일죄가 아닌 것을 골라라.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고 그 다음에 단일한 범위에 기한 1년 행위라고 볼 수 있을 때 포괄일죄가 다 갖췄네요. 자, 동일한 수개의 등록상표, 상표가 수개래, 수개. 그러면 저작권도 수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표권 침해 행위가 계속화 행해졌을 때는 뭐다? 이 개수마다 하나씩 추가되는 것입니다. 경합범이 되는 거죠. 정답은 2번. 구성하거나 가입하거나 활동했다고 했을 때 이것은 밑에 나와 있을 거예요. 밑에 보시게 되면 여기 이것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위, 동일한 저작물, 일정 기간 반복, 포괄조건 갖췄죠? 답은 2번 되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